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죠? 저도 산책 좀 하고 나가서 좋은 시간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자, 셀트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죠? 셀트리온 유럽 코로나19 치료제 기획 커져 기후성 공급 능력에 달려. 기사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결국 코로나 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 쇼티지 상황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부분을 기사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성 셀트리온 대표이사 부회장이 유럽에서 레키노라의 품목 허가 승인을 앞두고 안정적 공급 능력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릴리하고 리제네론이 미국만 커버하기에, 그리고 미국과 지금 관계가 돈독한 국가만 커버하기에도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셀트리온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이다. 공급 불안정으로 이렇다 할 입지를 구축하지 못했다. 누가? 릴리하고 리제네론이. 하지만 셀트리온은 자체 공장 또한 CMO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시정에서 충분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유럽 EMA에서 지금 엄청난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도를 서두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품목 허가가 정식으로 지금 동종적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용 권고가 나왔지만 정식 승인이 나오고 난 뒤에야 레키노라 수출에 본격적으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금 경영진이 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북유럽 4개국과 공급 계약을 맺었죠. 이건 알고 있는 부분이고, 물량과 가격 등을 이제 논의하고 있다고 하고,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은 이 부분이에요. 기 부회장은 유럽에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품목 허가가 나기 전까지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CMO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1공장 풀캐파로 돌리고 있죠. 2공장도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그 다음 안되면 CMO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팬데믹 상황이고 유럽 각국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쵸?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죠. 항체 치료제가 애초 짧은 시간에 물량을 확보하기 힘든 특징을 지닌 데다 이미 유럽 코로나19 치료제 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제약사 릴리하고 리제네론은 생산력이 크지 않아 유럽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지 있지 않고 있다. 리제네론은 로슈, 릴리는 삼바와 암젠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죠. 너무나 공급이 역부족이죠.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민정 연구원이 이 사람도 셀트리온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지 않죠. 안 좋은 시선을 갖고 있었죠. 항상 유튜브 방송이나 방송에 나오면 겉으로는 칭찬하는 척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꼭 안 좋은 쪽으로, 예전에 어닝 쇼크란 말을 했었죠. 황당했던 말을 했었던 분인데, 이분이 연간 최대 200만 명분, 이 사람도 200만 명분을 보고 있어요. 그죠?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한번 보고 있습니다.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4월 5일 주간 상위의 5개의 바이오시밀러 기사, 여기에 이제 램시마 SC가 등재됐어요. AJMC라고 하는 바이오시밀러 전문지죠. 자, 4월 5일자인데요. 여기에 멋있는 말이 딱 써 있습니다. EMA, CHMP에 대한, 지금 EMA에서는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면서 셀트리온에서 램시마 SC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멋지죠? 그래서 여기 류마티스 RA 전문가가 인플락시맘의 투여는 빈번한 병원 방문을 필요로 하며 특히 코로나19 유행을 감안할 때 일부 환자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직접 가정에서 지금 투여를 할 수 있고 편의성이 굉장히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의료에 부담을 들어주죠. 왜냐하면 병원에 방문을 해서 짧게는 1시간에서 2시간 가까이 맞아야 되죠. 하루가 다 날아갑니다. 집안에서 10분 내외로 기준으로 해서 편의가 매우 보장된다는 이야기죠. 결론, 우리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 이런 부분을 덜어준다는 이야기죠. EMA 권고가 이제 램시마 SC는 새로 입문한 환자와 현재 정맥주사에 관계없이 이제는 먼저 바로 SC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우리가 소식을 접했죠.
결국 램시마의 모든 적응증, 또 하나 이제 정맥주사 투여 없이 바로 투여가 가능하다. 즉 올해부터 램시마 SC의 성장하는 폭발적인 원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1등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이오의 큰 그림, 의학의 큰 그림과 구분, 그리고 우리가 셀트리온이 왜 훌륭한 기업이고 파괴력이 있는 기업인지 알고 가려고 하면 이 부분을 좀 이해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언급을 드리고 다시 한번 셀트리온이 왜 대단한 기업인지 알고 가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의약품의 정의를 알고 갈까요? 바이오 의약품은요, 살아있는 바로 세포 단백질 유전자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내는 의약품을 바로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부가가치는 무척 크며 그리고 효능 또한 좋습니다. 그게 바로 바이오 의약품이죠. 자, 그러면 바이오 의약품과 바로 케미컬 의약품. 케미컬 의약품은 합성 의약품이에요. 약이면서 독이면서 약이에요. 정상세포야 비정상세포를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하거든요. 케미컬 의약품의 사실 원리는요, 이게 아스피린이 제일 유명한 거거든요. 뭐냐 하면 이 버드나무 껍질에 있는 살리시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아세트산하고 물하고 비커하고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섞는다고 하죠. 믹스해가지고 화학식에 의해서 이 섞는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대량 생산해서 정제해내는 방식을 갖고 있죠. 즉 인류가 케미컬 의약품을 대량 생산하면서 획기적으로 지금 수명이 늘어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부가가치가 크지는 않아요. 다만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서 바로 지금의 의약품의 원리가 있게 했던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러면 케미컬 의약품 신약이 있고요. 그리고 케미컬 의약품 복제약이 있어요. 이걸 제네릭이라고 하죠. 특허가 끝나면 케미컬 의약품은 제네릭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얘의 제네릭의 효능과 그리고 편의성을 조금 개량시킨 거를 바로 개량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에는요, 이 제네릭의 케미컬 의약품 제네릭에 대비되는 게 바이오 시밀러라고 해요. 개념만 대비되는 거고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제품이긴 해요. 자, 그리고 개량 신약에 대비되는 거를 바로 바이오 베터라고 합니다. 플랫폼 기술이라고 하죠. 확장성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케미컬 의약품에 대비되는 걸 신약이라고 하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쉽죠? 그럼 바이오 베터 기술에 대해서 좀 알고 갈까요? 요거는 제가 지금 우리가 램시마 SC를 알고 있잖아요. 피하 주사 제형. 그쵸?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꿔주면서 환자의 편의성과 의료시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또한 획기적으로 부가가치가 늘어날 수 있는 기술. 굉장히 파괴력 있는 기술이죠. 전세계 한국의 알테오젠과 바로 셀트리온과 미국의 할로자만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 있는 기술이며 확장성이 가능한 기술이죠. 여기에 ADC라고 하는 항체와 약물 결합체가 있어요. 항체와 케미칼의 융합. 이것도 또 하나의 첨단 항암제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시장의 폭발적인 사랑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또 하나, 약효 지속성 플랫폼. 바이오 의약품이 좋은데 우리 몸속에서 빨리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의 반감기를 획기적으로 늘린 약효 지속성 플랫폼. 이게 기존의 한미약품의 임성규 회장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생전에 이제 유럽에 대규모 기술 수출을 했던 그런 기억을 받으면서 시장에 사랑을 많이 받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중 항체. 원래 항체는 단일 클론 항체로서 하나의 항원에만 결합하게 되지만 항체 하나가 바로 항원 두 개를 잡아버리는 이중 항체, 그런 플랫폼 기술이 있습니다. 이 중에 셀트리온은 뭘 갖고 있냐? 바로 SC 제형과 ADC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ADC 기술로서 획기적으로 이제 2021년 셀트리온의 램시마 SC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원년이 될 것이며 2022년과 기점으로 해서 조금 땡겨지느냐 뒤로 가느냐 딜레이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램시마가 미국에서 신약으로서 허가를 받고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시밀러 좀 알고 갈게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시밀러의 1세대가 있어요. 바로 인슐린, 인터페론, 성장호르몬, 적혈구, 백혈구, 증식인자가 있죠. 그쵸? 근데 바로 우리 셀트리온이 왜 위대한 기업이냐? 이 시밀러에 항체 바이오 시밀러라는 부분이 있죠. 항체 바이오 시밀러, 이거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놨다는 거죠.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그런 항체 바이오 시밀러.
케미칼 의약품하고요. 그리고 1세대 바이오 약품 인슐린, 인터페론, 성장 호르몬, 적혈구백구 증식인자, 제조합 단백질이라고 하죠. 그리고 항체랑요. 이 분자 구조나 질량에 있어서 천연적으로 다른 그런 구조예요. 케미칼 의약품의 기준이 1이라고 하면 1세대 바이오 약품은 30배, 항체는 830배입니다. 즉 항체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어내는 거는 과학적으로 거의 그때 당시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특히 존슨앤존슨의 레미케이드, 얘네가 가진 자의 여유를 보였었죠. 왜? 램시마 나오기 전에 레미케이드의 복제약을 만드는 거는 현재 과학기술로는 특허를 다 피해가지고 이걸 만드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 사실 의약품에 있어서 특허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용도 제형, 그 다음에 물질 제형, 제법 특허에서 막 다 가로 막아놓습니다. 장벽을 막 바리케이트를 딱 쳐놓는데 셀트리온은 세계 최초로 이 분자 구조가 830배나 복잡한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분야를 바로 개척하게 되면서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 시밀러라는 부분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 항체 바이오 시밀러.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서 이 아까 말했던 없었던 부분을 바이오 시밀러라는 그런 부분을 탄생시켰던 거예요. 전 세계 항체를 갖고 있는 회사가 연구, 제조, 개발, 생산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는 10개에서 15개 내외. 서정시장께서 10개 내외 정도로 보고 있다. 그게 바로 그 안에 바로 셀트리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기업이에요. 이 신약 구분에 있어서, 의약품 구분에 있어서 항체라는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게 했던 그런 세계 최초의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램시마 SC가 확장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권기성 연구소장님께서 한번 언급해 주셨어요. 권기성은 램시마 SC를 개발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는 다른 IV 제형의 정맥주사 제형의 항체 의약품을 피하 주사 SC 제형으로 변환하는데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분명히 책에서 언급을 하셨어요. 지금은 램시마에만 적용이 됐지만 이게 추가적으로 시간을 두고 어디로 확장될 수 있는지 우리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 부분은 바로 셀트리온의 또 한 번의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될 부분인 인프라로 깔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NIH, 경증 및 중증도 코비드19 환자에게 릴리와 리제네론의 복합 항체 치료 권장. 2021년 4월 9일 날짜예요. 목요일 국립보건원은 질병 악화 위험이 높은 경증에서 중증도의 코비드19 환자를 단일 클론 항체 칵테일로 치료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 제목만 봐도 어떤 주주분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맴맴 도네요. 백신은 사실 모든 치료제가 부작용 없는 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백신은 우리가 부작용이 있어도 국가에서 권장을 하는데, 우리 셀트리온이 만든 레키노라 항체 치료제는 우리가 자비를 내도 현재 맞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아쉽다, 안타깝다라고 했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그런 제목의 그런 기사네요. 이제 본격적인 항체 치료제의 시대가 개막되는 것일까요? 분명히 치료제가 개막된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쇼티지 상황, 수요는 절대 부족, 그러니까 절대 많이 있는데 공급이 초부족 상황에 있는 쇼티지 상황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 세계 확진자들을 구하러, 건강과 그리고 생명을 구하러 우리 레키노라주가 활약이 기대되는 그 이유이기도 하죠.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릴리 같은 경우에는 밤나니밥, 그리고 에테세밥, 밤나니밥 복합 칵테일 항체 치료제가 있는데, 이 밤나니밥 단일은 지금 약간 조금 우려가 된다. 그래서 밤나니밥 단독으로 이제 투여한 처방하는 것은 더 이상 권장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됐고요. 리제네론은 이것도 칵테일입니다. 뭐 에테세가 아니라 카시리비밥, 그리고 임대비밥, 이 두 가지 칵테일이거든요. 항체의 명이에요. 사실 뭐 의료 명칭 같은 것까지 중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칵테일 명칭으로 지금 투여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부가적으로 셀트리온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변이에 대해서 우리가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레키노라와 32번 칵테일로 준비하는 거예요. 레키노라는 우리 셀트리온은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38개의 지금 항체 플랫폼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CTP27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임상 끝나고 지금 임상 끝나고 3상을 할 수 있는 종합 독감항체 치료제, 이 부분도 준비가 되어 있는 매우 파괴력 있는 이 독감에 대해서도 굉장히 준비가 되어 있고 훌륭한 기업입니다. 인도 1일 코로나19 감염자 급증 14만 명으로 역대 최대. 와, 최다. 인도도 지금 14만 명을 돌파했어요.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코로나 대공황 1일 신규 확진자 8만 명, 누적 사망자 56만 명. 엄청납니다. 이거 거의 뭐 재앙 수준인데요. 보고 갈게요. 잠깐. 미국이 좀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공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8만 명에 육박해서다. 미국은 사실상 4차 유행에 직면한 모습이다. 그 이유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어지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확산도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지금 나오면서 또한 봉쇄가 좀 풀리고 활동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또 변이에 대한 부분도 있고 확산이 되는 그 이유겠죠? 같은 내용인데요. 이제 좀 제목이 달라요. 미국 백신 너무 믿었나? 신규 확진 다시 8만 명 육박.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연일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의 1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8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접종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천명하면서 접종 속도는 빨라지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일부 주에서 봉쇄 조치를 완화한 점도 불안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즉, 백신만으로 혼자 코로나19를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료제가 필요한 부분이죠. 레키노라의 활약이 계속해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 영방정부 차원 재봉쇄 강제 추진, 야간 통행 금지 거론, 집중치료 병상 과부하 우려, 의료진 2-3주간 강력한 재봉쇄 촉구. 독일에서 의료 시스템이 지금 거의 마비 직전이다. 그래서 지금 재봉쇄 해야 된다라는 소식이 계속 나오면서 독일에서도 연일 급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독일 코로나19 3차 확산이 본격화해 병상 부족이 가시화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에 따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재봉쇄를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집중치료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코로나19 중증 환자는 4,474명에 달한다. 이는 4월 말께 5,000명을 넘어갈 게 확실시되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2차 확산 당시 최고점인 1월 초 5,800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독일에서 의료 시스템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것을 예방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 현장의 도움을 매우 덜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레키노라에 대한 수출 소식이 또한 기다려주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독일을 포함해 뭐 영국, 프랑스, 전 유럽, 그리고 뭐 아시아, 미국, 뭐 어디든지 간에, 물론 미국에서는 이제 FDA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죠. 어쨌든 추가적으로 우리가 EMA 20일경을 전후로 해서 정식 승인, 긴급 승인에 대한 정식 승인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추가적으로 수출 소식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조금 지지분해해서 좀 답답하시죠? 우리가 시계추를 다시 한번 좀 과거로 돌려보자고요. 임상 이상 데이터 발표가 있었죠. 그때 좀 딜레이가 되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걱정하셨던 분들이 꽤 많이 계셨죠. 그리고 식약처 허가 나오기 전까지 약심의, 그리고 뭐 이제 자문단 문제가 많이 나왔지만 허가 나오면 갈 거야. 근데 허가 딱 나왔는데 주가가 또 못 갔어. 그쵸? 그리고 유럽 EMA 사용 공고 나올까? 동정조 프로그램에서. 근데 또 사용 공고 나왔는데 못 갔어. 이제 정식 승인 나오고 수출을 눈앞에 있고 일부 국가는 수출을 했습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수출 소식이 늦어지지?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안 팔리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거나 혹은 지루해 하시거나 혹은 지쳐 있거나 아니면 정말 화가 난다거나 갖가지 상황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말씀 결론부터 드리고 싶어요. 이제 다 왔습니다. 왜? 수출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할 거잖아요. 이제 숫자로 찍히잖아요. 그쵸? 매출로 나올 거잖아요. 분명히 숫자로 찍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기 대표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기존의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공장 풀 가동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시차를 봐가며 2공장 그리고 CMO 풀개파를 대응하겠다, 수요를 봐가면서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그리고 다른 제품들 재고는 어느 정도 미리 확보했다고 하죠. 6개월에서 9개월치 그 이상 더 재고가 된 것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10만 명 부분을 제외하고 해외 경쟁사 대비 85% 가격으로 지금 해외에는 공급을 하겠다, 그쵸? 이런 말이 나왔죠. 예전 서혜진님께서 간담회하셨던 내용이에요. 온라인 레키노라 공급 계약 CTP59 단일 생산 시 연간 최대 320만 명 분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언급을 했죠. 여기서 체크될 게 뭐냐면 1공장을 지금 풀로 캐파로 돌린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2021년, 온전히 2021년 레키노라주로 가동을 하겠다. 다른 제품은 지금 가동하지 않고, 물론 재고로 확보해 놨습니다. 당연히 390만 바이알 130만 명 분량을 지금 생산을 할 예정에 있어요. 지금 풀로 돌리면 그게 나오는 거, 올 한해 계속 돌린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셀트리온의 경영진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130만 명 분량은 지금 나간다, 무조건 나간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다른 경영진들하고 좀 차이가 있죠? 어떤 회사의 경영진이죠? 바로 셀트리온의 경영진입니다. 서정진 회장님 지금 이제 명예회장님으로 가셨고, 중요한 건 기우선 대표님부터 해서 이 셀트리온의 경영진과 지금 레키노라 개발 당시 거의 주도하셨잖아요. 중요한 건 이분들이 어떠한 분이죠? 한치의 오차도 절대 허용하지 않는, 이걸 잘못 놀리게 되면 회사의 손해가 막급하죠. 그쵸? 근데 이분들께서 이 어떠한 경영진들이 지금 130만 명 분량은 무조건 나간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기업의 미래를 좌지우지하죠. 지금까지 셀트리온이 성장해왔던 그런 부분들은 경영진의 탁월한 미래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그 경영진이 1공장을 풀로 돌린다? 그거는 1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2021년 다 나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최소한. 근데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죠? 계속해서 2공장을 추가적으로, 또는 CMO, 해외 CMO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쵸? 우리 셀트리온의 경영진과 임직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기 위해 목숨 걸고 달려온 그런 과정을 겪어왔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회사 경영진하고는 천양지전이 차원이에요. 그래서 바로 지금의 셀트리온이 있는 거고, 앞으로 셀트리온이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셀트리온이 얼마나 속도와 그리고 시차,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예전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레키노라 국산 1호 눈앞, 기우성 다음 감염병도 대응. 자, 볼게요. 레키노라 주요 개발 일정,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22월 27일 코로나 회복 환자 혈액 샘플 채취, 3월 23일 1차 항체 후보군 선별, 4월 2일 2차 항체 후보군 선별 작업 돌입, 4월 13일 최종 항체 후보군 돌입. 자, 세포주 개발, 7월 쭉 동물 임상과 임상 대상으로 승인을 하고 전 세계로 임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바로 그 뒤 1년 뒤 레키노라 임상 조건부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서 1년 뒤에 식약처에 지금 긴급 허가를 받게 되죠. 이 피나는 과정, 신약 보통 개발하는데 10년 이상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물론 팬데믹 상황 때문에 1년 안에 지금 누구도, 한국에선 그 누구도 개발을 하지 못했고, 전 세계에서 오직 2개 국가, 3개 회사만이 개발했던 그 과정, 이 1년 동안에 정말 목숨 걸고 직원들이 달려왔던 시차를 정말 최대한으로 줄여가면서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레키노라를 개발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의 경영진이 최소한 1공장은 지금 풀로 가동을 하고 있다, 계약 규모나 상황을 봐서 플러스 알파로 지금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숫자로 이어질 수 있다, 거의 확실성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전 램시마, 유럽,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 시밀러, 기존 3마 허가 과정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셀트리온이 커나왔던 과정에서 증명되어 왔습니다. 그러니 결론, 경영진은 분명히 1공장을 풀로 가동을 한다, 수출은 반드시 나간다. 그쵸? 하나가 이제 중요한 건 대규모 계약이 터지건 스트레이트가 나오건 잽이 나오건 어퍼컷이 나오던 간에 계속해서 물고 터지듯이 터지는 거는 거의 확실성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시거나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고 지쳐 계실 수도 있고 화도 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기다리시면 반드시 우리의 시간은 다가올 것입니다. 셀트리온의 경영진과 직원들, 미래의 속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판단과 수요 예측,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제가 책에서 한번 발췌해 왔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이 지금 책에서 발췌해 본 부분이에요. 우리 특허팀 직원들은 천재예요. 탄창을 갈아 끼우듯이 데이터가 나오면 바로 꽂아 넣을 수 있게 세팅해 두고 있습니다. 곧장 특허를 신청할 수 있게요. 제가 이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닙니다. 아는 겁니다. 문짝 빨리 다는 놈이 지적재소권을 갖는데 방심하면 지니까요. 그래서 우리 특허팀은 연구소와 계속 의사소통하면서 개발 진행 상황을 살핍니다. 지금까지 모든 특허를 이런 식으로 신청했어요. 다른 제약사들은 우리처럼 하는 데가 없어요. 해외 제약사들은 연구팀이 자료를 갖다 주면 그때부터 특허 신청 서류를 만들어요. 그게 한 달이 걸립니다. 우리가 보름 전부터 만들고 있었던 건데 말이죠. 미국, 유럽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못합니다. 보고서 나온 지 30분 만에 특허 신청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어디 있겠습니까? 서정진의 말이다. 타임라인은 바꿀 수 없다. 제목부터 감이 오시죠? 권기성 셀트리온 연구개발 본부장은 삼성은 그룹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지만 우리는 바이오업 사업 하나가 안 되면 망한다. 스피드를 강조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 회사는 회장, 부회장, 본부장까지 의사결정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문제가 터지면 관련 부서에서 힘을 모아 헤쳐나가는 습성이 몸에 배어 있어요. 제가 처음 부회장님에게 보고할 때 2020년 12월 5일이 승인 목표라고 하면 그 타임라인은 절대 안 바뀝니다. 은근슬쩍 2021년 1월로 미룰 수가 없어요. 버전 1로 못 박으면 그걸 맞추기 위해 다른 업무를 조정해서 해결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레키노라주가 1년 만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고 이제 세상에 출격할 모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1공장을 지금 풀로 돌린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보고 갈게요. 한경 인터뷰에서 이제 기부 대표님께서 인터뷰하신 건데요. 코로나 치료제 수요는 충분한가? 완벽한 공급 부족 시장이다. 리제네로는 로슈 시설을 이용하고 릴리는 삼바와 암젠 시설을 이용한다. 현재 100% 가동 중이어서 다른 약 생산을 중단하지 않는 한 코로나 치료제를 더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신규 생산 시설을 만들려면 5년 걸린다. 리제네론과 로슈 치료제는 모두 성구매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레키노라가 나오는 것이다. 수요는 충분하다. 공매도가 떠나가는 이유가 왜 떠나가겠습니까? 단순하고 명료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얘들은 셀트리온의 실적과 주가의 방향은 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짐 싸서 가야겠다. 가자. 손해는 최대한 덜 보고 수익 낼 것은 챙기고 이만하면 됐다. 라고 하고 가는 부분이겠죠. 공매도가 일시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주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펀더멘탈은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숫자가 찍히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짐을 싸서 가는 것이겠지요. 셀트리온의 차트예요. 눈을 감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공매도가 주가를 누를 수 있는 하방 구간이 어디까지일까요? 더군다나 물량도 계속해서 없어져 갑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놀 거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서로 여기를 이탈한다라도 어디까지 누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28만원? 27만원? 29만원? 강남 집값 평균 10억이라 그럴 때 그냥 한 개 동만 7억까지 누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자본시장의 본질입니다. 결국 하방은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 전고점을 뚫는 거는 거의 확실성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차만 발생할 뿐 계속해서 위로 가는 거는 거의 확실성의 영역에 와 있습니다. 윗방향은 결국 열려 있다. 결론, 아래는 하방은 경직되어 있고 위로는 열려 있어요. 쭉 계속 열려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서 인내심을 가지시고 편안하게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매출 1.8조 원대입니다. 영업이익 7천억대. 회사가 얼마나 더 성장하겠습니까? 40조를 2030년 안에 투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주식 투자는 100m
10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지구 최고의 마라톤 선수 셀트리온과 오랜 기간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2021년 셀트리온의 실적은 폭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웃는 날, 환하게 웃는 날 반드시 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